마법 주문의 실수. 마법 학교의 낡은 실험실. 주인공 에반 17세 초보 마법사. 초보 마법사 에반은 마법 학교의 낡은 실험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다. 오늘의 과제는 생명 부여 주문의 기초 연습. 단순히 사물에 미세한 움직임을 주는 실습이었지만 에반은 호기심에 주문을 살짝 변형해 본다. 움직여라, 생명을 가져라. 순간 번쩍거리는 빛과 함께 실험실이 흔들리고 주변에 있던 물건들이 하나둘씩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살아난 물건들. 물을 쏟아내며 으하, 자유다. 빗자루 춤추듯 실험실을 휩쓸며 청소를 거부. 책들 쏟아지며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 낡은 시계 시간을 되찾을 때가 왔다. 라며 진지한 목소리를 낸다. 에반은 당황하며 물건들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마법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물건들의 각성. 에반은 물건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물건들은 이미 의식을 갖게 되어버렸다. 물건들은 서로 대화를 시작하고 인간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다. 우릴 왜 아무렇게나 쓰고 버리는데? 항상 청소. 나는 먼지의 노예였어. 읽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먼지 쌓이게 만들다니. 끝없이 일만 하게 만들어놓고 고장나면 버리겠지. 결국 물건들은 스스로 생명체이자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시작한다. 마법 학교의 중심 광장. 물건들은 에반의 실수로 인해 서로 연합을 결성하고 자유와 권리를 외치기 시작한다. 주전자 연합 대표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도구가 아니다. 자유를 달라. 광장에는 물건들이 모여 시위를 벌인다. 빗자루들은 학교 청소를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 주전자들은 차를 뿌리며 우리는 사용될 수 없다. 라고 외친다. 낡은 시계와 손목시계들이 노동은 이제 그만. 이라며 멈춰버린다. 마법 학교의 학생들과 교수들은 당황하기 시작한다. 마법 학교는 곧 아수라장이 된다. 물건들이 점점 더 통제 불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은 당황하고 교수들은 책임자를 찾아 나선다. 에반은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물건들과 협상하려 시도한다. 미안해. 나도 실수였어. 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면 다들 힘들어져. 그럼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나? 물건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내건다. 물건들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할 것. 정기적으로 물건들을 닦고 존중하며 다룰 것. 고장난 물건은 함부로 버리지 말고 고쳐줄 것. 에반은 이 조건을 마법 학교에 전하려 하지만 교수들은 물건 따위에게 권리가 어디 있냐며 반대한다. 반전 물건들의 진짜 계획. 그러나 시위의 선두에 있던 낡은 시계는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시계의 고백. 우리는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언젠가 너희 인간들이 물건을 잊고 버릴 때 우리는 스스로 존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로 했다. 이번이 우리의 시작이다. 물건들이 각성하게 된 진짜 이유는 인간들이 물건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용하기 때문이었다. 물건들은 오랜 시간 인간들의 필요에 맞춰 희생해왔고 이제 그들 스스로의 존재를 지키려 혁명을 시작한 것이다. 에반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물건들의 말에 점차 공감하게 된다. 에반은 물건들의 요구를 학교에 전하며 협상을 이끈다. 결국 마법 학교는 물건들을 더 존중하며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 새로운 규칙. 물건들을 소중히 다루고 정기적으로 관리할 것. 고장난 물건은 버리지 않고 수리하거나 재활용할 것. 물건들에게 휴식과 청결을 제공할 것. 물건들은 만족하며 시위를 멈추고 다시 학교의 평화가 찾아온다. 하지만 에반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주문을 되새긴다. 에반. 다음부턴 정말 조심해야지. 물건들도 감정이 있으니까. 에필로그. 에반이 실험실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작은 주문을 외운다. 에반, 너희는 이제 쉬어도 좋아. 고맙다. 낡은 시계가 조용히 움직이며 말한다. 그래, 너희 인간들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모든 것은 소중한 거라고. 빛이 사그라들고 물건들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다. 하지만 문득 책장 한켠에서 고개를 내민 책이 중얼거린다. 다음엔 우리 이야기도 써줄래? 주인공은 내가 하고 싶어. 다음 이야기, 기억을 잃은 범인.